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구매력 지수 PPP에서 한국에게 추월당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와 관련한 자조적인 칼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일본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기사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제매체 다이아몬드지는 5일 일본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다란 칼럼에서 서구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에게 뒤처지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다음은 이 칼럼의 내용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일본은 1인당 GDP와 노동 생산성 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아 더 이상 선진국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일본의 지위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국의 성장률과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2040년경에는 1인당 GDP에서 한국은 일본의 1.7배로 대만도 일본과 별로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 말레이시아도 일본에 접근하게 됩니다. 최근 본 칼럼에서 한국 1인당 GDP와 노동 생산성에 추월당한 일본의 장래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일본의 지위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1인당 GDP는 41,501달러이며 OECD 평균보다 10% 낮습니다. 미국의 66%이며 1위 룩셈부르크의 약 3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일랜드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고 많은 일본인은 놀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탈산업화하여 고급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제조업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독일과 비교해도 일본의 1인당 GDP는 낮습니다. 즉, 일본은 서유럽의 대부분 국가보다 소득이 적은 셈입니다. 저소득 그룹 중에서는 일본은 상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구매력 지수 PPP에서 이탈리아와 한국보다 낮은 순위에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고용주 1인당 GDP입니다. 일본은 이 분류에서도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76,189달러이며 OECD 평균인 97,623달러의 78%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58%이며 1위 아일랜드의 41%에 지나지 않습니다. 1인당 GDP와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보다 높은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정의한다면 일본은 유감스럽지만 선진국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따라잡혔을 뿐만 아니라 이미 터키와 그리스에 밀렸습니다. 일본보다 낮은 국가는 발트해 국가와 폴란드 등 9개국밖에 없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구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G7이라는 것은 선진국 모임입니다. 이 정상회의는 선진 7개국 정상회의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호칭에 익숙해지면서 일본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을 위와 같이 정의한다면 일본은 G7의 멤버 자격을 잃은 셈입니다. G7 국가 평균에 비해 일본의 1인당 GDP는 78%에 지나지 않고 노동 생산성으로 말하면 70%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1978년 서독에서 이루어진 본 정상회담에서는 일본과 서독이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기관차가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선진국인 것은 논의할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사태는 크게 변해버렸습니다. 일본이 구미의 선진국이야 그렇다고 쳐도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싱가포르와 홍콩은 1인당 GDP에서 매우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서 예외적으로 풍부한 나라이며 이미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은 한국에 따라잡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1인당 명목 GDP의 2010에서 18년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연평균 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4.6%이며 대만도 3.4% 성장했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은 1.4%에 지나지 않고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도 평균 성장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평균 성장률은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기간을 대입해도 일본의 성장률이 매우 낮은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8년의 1인당 GDP를 출발점으로 현재의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가정하고 40년 후에 일본을 보면 일본이 53,209달러인 반면 홍콩은 153,418달러, 싱가포르는 187,184달러로 일본보다 아득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고급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미 일본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성장률의 차이도 있으므로 40년 후에는 일본이 미치지도 못할 만큼
고급 산업 구조가 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한국도 9,083달러로 일본의 1.7배가 되고 대만도 일본과 별로 차이가 없는 수준이 됩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말레이시아가 일본의 74%가 될 것이고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각각 일본의 49%와 47%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은 가정에 따른 하나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에 대한 가정을 바꾸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있을 수 있는 하나의 미래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모습은 일본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본 OECD 국가와의 비교도 10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1980년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80년대 말에 미국에서 출판된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책은 미국이 일본의 산업을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영국의 대처 수상은 자동화 공장을 견학하고 일본에 배우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무렵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위에서 지적한 것은 일본과 아시아 국가의 상대적인 관계가 향후 크게 변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제조업은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이 일본보다 낮은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업 체제를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큰 의문입니다. 일본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의 생산성 수준과 증가율이 왜 이렇게 낮은가를 분석하고 일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럼은 비교적 현재 일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지만 아베 정권이 이 칼럼의 소리를 들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